자, 전력용 반도체 소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우리 과목에서 사용할 교과서는 학생들이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스트리트만과 배너제이의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s 제7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듯이 원래 원저자들의 저자들이 의도했던 그 메시지와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행간에 숨어 있는 그 의도된 그 디바이스 피직스를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국어 한글판을 보지 마시고 원래 원저자들이 저술한 영문판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iClass와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시고 이 과목에 대한 그레이딩 폴리시는 홈워크가 20%, 중간고사가 40%, 기말고사가 40%, 총합 100%로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목이 학생들이 온라인 출석을 출결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매 시간 퀴즈가 할당이 되고 학생들은 주어진 수업 시간,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종료되기 될 때까지 그 사이에 반드시 iClass에 로그인을 해서 퀴즈에 대한 답안을 응답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대면 강의가 아니고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출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출석 일수가 모자르게 되면 학점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퀴즈에 대한 답안을 제출함으로써 출석 문제로 인해서 학점을 못 받는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 강의, 온라인 강의, 유튜브에 올라 있는 강의 내용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출석 시간에 출석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학기 동안에 홈워크가 대략 한 10개 정도가 어사인이 될 텐데 학생들이 홈워크 답안을 제출하는 방법은 반드시 선생님이 마감날을 공시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마감날을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사인한 날로부터, 숙제를 여러분한테 준 날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날 수업 시간에 iClass에 들어와서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숙제를 낼 수도 없고, 또 이메일에다가 파일을 어태치해 가지고 제출해도 숙제를 낸 것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수업 시간에 숙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숙제를 낼 때는 반드시 파일 이름을 과목명, 그러니까 전력용 반도체 소자, 그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학번, 제출일, 숙제 일련 번호, 이런 순서로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력용 반도체 소자에서 한 학기 동안 커버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약 한 3주 동안 모스 디바이스를 공부하게 됩니다. 모스 디바이스, MOS 디바이스 6장의 6.4절부터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6.4절, 4절, 5절, 6절. 그래서 모스 디바이스에 대한 피직스를 공부한 후 이어서 모스펫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이 끝나면 6.4, 5, 6절이 끝나게 되면 다음 9장에 CMOS Integrated Circuit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MOS의 제조 공정이라든가 CMOS 서킷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스케일링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핫 일렉트론 효과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고요.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제7장의 BJT를 공부합니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공부합니다. 이 7장의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BJT 그 자체로도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주지만 BJT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CMOS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좋은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을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7장을 공부하게 되면 그 반도체 소자의 디바이스로서 큰 두 줄기 모스 쪽에 대한 학습과 BJT 바이폴라에 대한 쪽의 학습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6장 전반부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었던 junction FET 부분, 그 다음에 샷키 FET, MESFET이죠. MESFET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6장을 다 마치게 되고, 그리고 다시 9장으로 와서 나머지 CMOS의 기반을 MOS의 기반을 둔 디바이스, DRAM, SRAM,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EPROM 이런 메모리 디바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터널 다이오드, 임팩트 다이오드, 건 다이오드를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웨이브용 세미컨덕터 디바이스를 공부를 하고 이어서 PNPN 다이오드, 사이리스타, SCR, IGBT와 같은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종강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스트리트만 책의 나머지 후반부 챕터에서 커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읽고 또 선생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향후에 전공 어떤 분야를 전공으로 해서 인생을 설계를 할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학습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한다 그랬죠? 제일 먼저 모스 디바이스를 강의를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 뭔가면 이게 지금 실리콘 웨이퍼죠. 실리콘 웨이퍼를 단면으로 잘라서 그려놓은 것인데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 기판 웨이퍼 기판이라고 부를 수 있고 실리콘 기판이 무슨 형입니까? P형 기판이에요. P형 기판. 당분간 한 달 동안 주로 P형 기판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P형 기판을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는 것은 어떤 저의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뭘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알아차릴 수 있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P형 기판에 뭘 만들어요? N형 FET를 만듭니다. 그래서 NMOS 기반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앞으로 한 달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학습을 P형 실리콘에서 시작을 합니다. P형 실리콘에서. P형 기판에. 단면을 잘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익숙한 여기 뭐가 있어요? 게이트가 있고, 보통 우리가 메탈 게이트라 그러죠. 메탈 게이트가 있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소스가 있죠. 소스가 드레인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와 드레인이 이렇게 묶여져서 뭘 이루는 거예요? 모스팻을 이루는 거죠. 모스팻, N형 모스팻을 이루고 있고, 이 디바이스와 여기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옆에 인접해 있는 또 하나의 모스팻 사이에 이 두꺼운 산화막,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필드 옥사이드라고 부르죠. 두꺼운 산화막, 소자 격리용 산화막, 디바이스 아이솔레이션용 산화막, 이 두껍게 키워져 있어가지고 인접해 있는 여기에 FET와 여기 가운데 있는 FET를 서로 아이솔레이트 시키죠.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죠? 두꺼운 산화막, 필드 옥사이드가 있습니다. 필드 옥사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반도체 소재에서 이미 선생님이 강의를 했죠.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뭐라 그런다 그랬었어요? 이게 N형 모스팻이에요. 모스팻은 어떤 구조인가면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이게 뭐죠? N형 폴리 이렇게 써 있어요. N 플러스 폴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N 플러스 폴리라는 건 뭐예요? 폴리실리콘 배웠죠? 폴리실리콘인데 N형이다는 얘기죠. N 도핑을 했다. 비소 같은 걸 때려 넣었다 이겁니다. N형 도핑을 한 폴리실리콘이다. 여기다 플러스를 붙였다는 얘기니까 도핑을 해도 아주 많이 했다. 헤비하게 했다. 그래서 N 플러스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에다가 도핑을 많이 해서 N 플러스로 만들면 엄청 좋은 도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마치 메탈같이 작용을 합니다. 메탈과 같은. 메탈이 뭐예요? 전기를 잘 통하는 도체죠. 그래서 메탈 게이트를 만드는 대신에 N 플러스 폴리실리콘 가지고 메탈 게이트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폴리 게이트 이렇게 부르죠. 메탈 게이트. 그래서 메탈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산화막이 있습니다. 산화막. SiO2 산화막이 있어요. 통상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게이트 산화막이라고 합니다. 게이트 산화막. 게이트 옥사이드. 이렇게 불러요. 게이트 옥사이드. 그림을 보니까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께에 비해서 이 게이트 산화막이 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려져 있죠. 얇게 만듭니다. thin하게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듭니다. 옥사이드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원래 P형 기판, 그 기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컨덕터 위에 게이트 옥사이드가 올라가고 옥사이드 위에 메탈 게이트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MOS 구조라고 합니다. MOS 구조.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3주 동안을 MOS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MOS 구조에 대해서.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세미컨덕터 위에 절연막이 올라가고 절연막 위에 메탈이 올라간 이런 구조를 우리가 MOS 구조 혹은 비슷한 말로 MIS 구조 이렇게 부릅니다. MOS 구조, MIS 구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메탈 인슐레이터 세미컨덕터.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전 학기에 반도체 소자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세미컨덕터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미컨덕터가 있지. 뭐 실리콘,
또 뭐가 있어요? germanium. 그 다음에 3족과 5족의 화물 반도체, 갈륨 아르세나이드, 뭐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이런 것들이 있고, 3족과 5족, 뭐 2족과 6족, 카드뮴 텔러라이드, 징크 옥사이드. 오케이. 그 다음에 3족과 5족 뭐라고 불러서 있죠? 테르너리, 갈륨, 알루미늄 아르세나이드. 뭐 수없이 많은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다 캔디데이트가 되는 거죠. 세미컨덕터 위에 옥사이드가 올라가야 돼요. 옥사이드가 절연체에 인설레이터가 올라가야 됩니다. 인설레이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엄청나게 많은 인설레이터들이 있어요. 절연체들이 다 캔디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메탈이 올라가면 됩니다. 알루미늄 말고도 뭐 카파도 있을 수 있고, 알루미늄 말고 뭐 티타늄, 골드, 뭐 실버, 뭐 등등 엄청나게 많은 메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다 캔디데이트입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회사들,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의 회사들은 가장 양질의 시스템, 가장 좋은 컨비네이션을 찾아가지고 양산에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선생님이 여러분 같은 학생일 때 시절서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갈륨 아르세나이드도 해보고 인디움 포스파이드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가장 좋은 안정된 시스템은 역시 뭐예요? 실리콘이라는 세미컨덕터 위에다가 SiO2라는 산화막을 만들고, 그 산화막 위에 알루미늄이라든가 N 플러스 폴리 실리콘이라든가 또 다른 엑스트라 메탈들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구조가 가장 디펙트가 없이, 어디에 디펙트가 없어요? SiO2와 실리콘 사이의 이 계면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SiO2와 실리콘 사이의 계면의 디펙트, 결함이 가장 없는 비교적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구조, 실리콘 위에 SiO2인 구조로 모든 모스펫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실리콘과 SiO2 사이에 가장 퍼펙트한 결함이 없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뭔고 아니? 실리콘이 뭐예요?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구조는 정사면체 모양의 아톰들이 공유결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리콘 위에 SiO2가 성장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레티스 컨스탄트가 다르고 이물질이니까 이중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어떤 결정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예?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실리콘과 SiO2가 콤비네이션을 이룰 적에 가장 디펙트가 없이 꽤 퍼펙트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서. 갈륨 아르세나이드, 학생들 반도체 소자 시간에 배웠어요. 실리콘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뭐가 있죠?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으면은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전자의 이동도가 실리콘에 비해서 엄청 빨라요. 몇 배 이상? 10배 이상 빠릅니다. 10배 이상 빠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사이즈의 FET를 만들었을 적에 스위칭 속도를 10배 이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장점입니다. 게다가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실리콘에 비해서 빛을 발광할 수 있어요. 라이트 이미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발광 소자로서도 중요한 캔디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륨 아르세나이드 가지고 MOS를 만들지 않아요. 왜 못 만들어요? 퍼펙트한 인슐레이터와 갈륨 아르세나이드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갖는 시스템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미컨덕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germanium 안 되고 오로지 실리콘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학습에서는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 밑에 SiO2, SiO2 밑에 P형 실리콘이 이렇게 위치한 이런 MOS 구조에 대해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평형 일적에 평형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고 어떠한 물리적인 특성이 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이런 수직 방향으로 크로스 섹션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이쪽 방향으로.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메탈이 보이고, 그 다음에 SiO2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보이죠. 그죠? 제일 먼저 메탈이 보이니까, 메탈은 도체잖아요. 도체 포밀 레벨. 도체의 포밀 레벨 여기까지 있고, 우리가 반도체 소재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메탈이란 게 뭡니까? 포밀 레벨까지 전자가 꽉 차 있는 이런 머티리얼을 메탈이라고 불러요. 그죠? 메탈. 여기에 포밀 레벨, 메탈의 포밀 레벨이 있고 여기까지 전자가 꽉 차 있는 거죠. EFM, M인데 N이라고 잘못 써 있네요. 메탈의 포밀 레벨 이런 의미죠. 여기 레벨이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vacuum 레벨이라고 합니다. vacuum 레벨. 그래서 포밀 레벨에 있는 전자를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vacuum 레벨까지 떼어낼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일함수라 그럽니다. 이일함수. 알루미늄의 경우에 그 일함수가 4.2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4.21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경우에 풀밀 레벨에 있는 전자를 무한히 멀리 있는 곳으로 떼어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이 일이 4.21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쓰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의 에너지의 차이는 4.21 일렉트론 볼트. 줄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Q를 띄어내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위차가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4.21 볼트만큼 생기는 거죠. 이해됩니까? 에너지로 치면은 4.21 일렉트론 볼트. 전위차로 얘기하게 되면 4.21 볼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메탈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겁니다. 다음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산화막 쪽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것 같으면 우리가 SiO2의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 엣지가 여기 있고 밸런스 밴드 엣지가 여기에 놓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컨덕션 밴드 엣지. 여기를 밸런스 밴드 엣지. 반도체 소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얘는 절연체니까 컨덕션 밴드 엣지와 밸런스 밴드 엣지의 간격. 이 간격을 뭐라고 불렀었죠? 밴드 갭 그랬죠. 밴드 갭이 굉장히 넓어요. 8 일렉트론 볼트만큼 굉장히 넓고 컨덕션 밴드 엣지 여기와 vacuum 레벨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레벨 사이에 요 간격을 QOX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Electron Affinity 전자 친화도라고 부릅니다. 전자 친화도 Electron Affinity AFFINITY Electron Affinity 전자 친화도라고 합니다.
케미스트들이 이 전자 친화도가 얼마인지, SiO2의 경우에 이 전자 친화도가 얼마인지 다 블록에 테이블로 자기네들이 측정을 해서 우리들한테 제공해 줍니다. 0.95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됩니다. 전자 친화도가. 다음 실리콘 쪽입니다. 실리콘의 경우에도 컨덕션 밴드 엣지가 있고 밸런스 밴드 엣지가 있죠. 컨덕션 밴드 엣지가 있고 밸런스 밴드 엣지가 있고, 얘는 실리콘의 경우고, 실리콘의 경우에 컨덕션 밴드 엣지와 베큐um 레벨 사이의 이 간격, 이걸 Q, Chi, S라 그러고,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실리콘의 일렉트론 어피니티, 전자 친화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견주어 볼 때 어떤 정의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전자 친화도, 일렉트론 어피니티란 뭐예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를 베큐um 레벨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SiO2의 경우는 얼마예요? 0.95 일렉트론 볼트. 실리콘의 경우에는 4.15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자 친화도, 일렉트론 어피니티,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여기 보이는 이 실리콘 물질이 실리콘이기 때문에 실리콘의 밴드갭은 얼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소재 시간에 나왔었죠. 실리콘의 밴드갭은 1.12, 1.1, 1.12 일렉트론 볼트니까 컨덕션 밴드로부터 1.12 일렉트론 볼트 밑에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컨덕션 밴드로부터 1.1, 1.1 일렉트론 볼트 밑에 여기에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놓이게 되겠죠. 이 간격 8 일렉트론 볼트, 1.1 일렉트론 볼트, 다 material quantity죠. 어떤 종류의 물질이냐에 따라서 그냥 정해지는, 케미스트들이 계산해 주는 어떤 quantity가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실리콘이 무슨 실리콘이에요? P형 실리콘이죠. P형 실리콘이니까 P형 실리콘이다 하면 뭐예요? P타입이니까 밴드갭의 중앙, 이 밴드갭의 중앙을 지나는 레벨을 뭐라고 불렀었죠? 우리가 이거를 인트린직 레벨을 그랬죠. EI, 인트린직 레벨. 인트린직 레벨, 밴드갭의 중앙, 밴드의 중앙을 지나는 이 레벨보다 밑에, 아래에 포밀 레벨이 놓이게 되겠죠. 그죠? 그 포밀 레벨을 우리가 EFS라고 합니다. 얘를 EFM이라고 하고, 잘못 쓰였나요? 제대로 써놓읍시다. EFM. 여기를 EFM, 여기를 EFS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메탈의 포밀 레벨, 여기를 실리콘의 포밀 레벨. 여기 포밀 레벨을 인트린직 포밀 레벨보다 밑에 그렸다. 아, 이게 P타입이구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구나. 수긍이 갈 것이고, 왜
여기에 0.27 일렉트론 볼트로 썼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선생님이 0.27 일렉트론 볼트라고 썼을까? 선생님 마음이에요. 뭘 암시합니까? 선생님이 도핑을 P타입 도핑을 했는데 이 정도 도핑을 하면은 포밀 레벨이 밸런스 밴드로부터 0.27 일렉트론 볼트 위에 있다. 하나의 예시죠, 예시. 그죠?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놓은 다른 숫자들은 다 material quantity, 어떤 종류의 머티리얼을 쓰느냐 하면 결정이 되는 거지만 여기 0.27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P타입 도우펀트의 양이 결정을 하는 거죠. 1학기 때 배운 대로 도우펀트의 양이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1학기 때 배웠죠. 스트리트만 책의 3-19식 한번 펴보세요. 3-19식 홀 농도는 NV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V 빼기 EF, EV에서 EF를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P0. P0가 뭐예요? 도핑 컨센트레이션이잖아요. P0. 도핑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요 간격이 결정이 된다 그랬죠. 도핑을 많이 하면 이 간격이 어떻게 됐었죠? 가까워지고, 도핑을 덜 하면 멀어지고. 그죠?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예시한 이 경우에는 만약에 도핑을 한 3 곱하기 10에 15승 정도 하게 되면 밸런스 밴드에서 약 0.27 일렉트론 볼트 떨어진 지점에 포밀 레벨이 놓이게 됩니다. 됐죠? 됐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기에 메탈의 포밀 레벨,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이 게이트 옥사이드의 컨덕션 밴드 H,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간격을 Schottky barrier height between aluminum and silicon dioxide 라고 부르고, 얘와 얘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 H와 SiO2의 컨덕션 밴드 H 사이의 이 간격, 얘를 Schottky barrier height between gate oxide and silicon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물질과 이 물질 사이의 Schottky barrier height, 이 물질과 이 물질 사이의 Schottky barrier height라고 부릅니다. 이 Schottky barrier height는 Schottky 장벽의 높이, 얘는 material quantity겠죠. 어떤 종류의 물질을 쓰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양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지금 본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다 뭐예요? 다 보여준 이거는 알루미늄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 실리콘이 서로 떨어져 있을 적의 모습을 그려놓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만약에 이 세 물질을 붙였다, 컨택을 시켰다, 접합을 시켰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세 개의 물질을 컨택을 했을 적에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thermal equilibrium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thermal equilibrium. 물론 반도체 소자 시간에 이야기했죠. thermal equilibrium, 열적인 평형 상태라는 것이 뭐냐? 이 MOS 시스템의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지도 않고 에너지를 뽑아가지도 않는 상태를 우리가 thermal equilibrium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다 더 쉬운 용어로, 물리적인 용어 쓰지 말고, 물리학과에서 쓰는 용어 쓰지 말고, 전기공학도의 입장에서 더 쉬운 건 뭐냐? 에너지를 주지 않는 거니까. 전기공학도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배터리나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주는 거죠. 아니면 빛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디바이스에, MOS 디바이스에 전기 에너지도 주지 아니하고 빛 에너지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 더 쉬운 말로 바이어스 전압도 인가하지 않고 무슨 AC 전압도 인가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둔 상태. 주어진 온도에서 그런 상태를 thermal equilibrium이라고 합니다.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서 MOS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 구조의 단면을 크로스 섹션으로 했을 적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 그릴 때 어떤 어썸션을 하느냐. 아, 실리콘 위에 옥사이드 위에 메탈을 올렸을 적에 뭐 메탈이 뭉개져 가지고 옥사이드와 반응해서 새로운 머티리얼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옥사이드와 실리콘이 반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머티리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단지 접합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각 물질 사이의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물질이 이 계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저 그냥 그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자. 그리고 이미 반도체 소자 제 3장에서 3장 끝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반도체 디바이스가 thermal equilibrium에 있다 하면 무슨 말이냐? 포밀 레벨의 그레디언트가 제로다. 다시 얘기해서 x에 대한 미분값이 제로다. 또 다시 얘기해서 포밀 레벨이 머티리얼 전체에 대해서 컨스탄트하다. x에 대한 변화가 없다. x에 대한 변화가 x축에 따른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 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레디언트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배웠어요. 반도체 디바이스가 thermal equilibrium에 있다 하면 뭘 의미한다고요? constant하다. Fermi level should be constant throughout the material at thermal equilibrium. 그렇죠? 그래서 EF가 constant하다. Schottky barrier height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빠뜨린 것이 여기 아까 EF와 EV 사이의 이 간격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도핑 컨센트레이션 P타입 도핑을 얼마나 했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죠. 도핑을 많이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죠. 포밀 레벨이. 도핑을 많이 하면 여기 내려오죠. 바짝 달라붙죠. 그죠? 오케이? 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베이직 어썸션 중에 첫 번째 어썸션이 뭐였어요? 평형이 되면 포밀 레벨이 가지런히 놓을 거다. x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금 어느 쪽으로 잘라보는 겁니까? 이렇게 잘라보는 거죠. 그래서 쪽에 이게 지금 x축이에요. x축. 이 축에 대해서 볼 적에 포밀 레벨이 가지런히 놔야 된다. x축에 대한 x 변화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존재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어썸션이 뭐였죠? 메탈의 work function과 SiO2의 electron affinity 사이의 차이, 요 차이. 이걸 뭐라고 불렀었죠? Schottky barrier height between metal and SiO2. 3.26 일렉트론 볼트. 요거하고 요거 사이 간격. 4.21에서 0.95를 빼면 3.26이 되죠. 요 간격. 요 간격을 뭐라고 불렀어요? Schottky barrier height. 요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이일 함수. 요거를 electron affinity. 그죠? 실리콘의 work functio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실리콘의 electron affinity, work function, 옥사이드의 affinity, 메탈의 work function, 메탈의 work function과 SiO2의 electron affinity의 간격, Schottky barrier height 4.21 빼기 0.95, 3.26 일렉트론 볼트. 요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그죠? 이쪽이 실리콘인데 우리가 실리콘 위에 옥사이드를 올리고 옥사이드 위에 메탈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실리콘 쪽에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실리콘 쪽에 도핑 컨센트레이션 즉 뭐죠?
전공의 농도. 전공의 농도가 도핑 컨센트레이션이죠. P타입이니까 P타입 실리콘의 머저리티 캐리어는 전공이죠. 그러니까 전공의 농도. 가령 뭐 10에 15승으로 도핑을 했다. 그럼 뭐예요? 전공의 농도가 10에 15승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밸런스 밴드와 포밀 레벨 사이 이 간격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 그대로 이 간격이 0.27 일렉트론 볼트만큼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밑에 밸런스 밴드가 쭉 그려질 것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1.1 일렉트론 볼트만큼 위에 컨덕션 밴드가 쭉 그려질 것이고 여기는 아직 모르겠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림이 되겠어요? 그림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그림을 그릴 텐데 여전히 또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실리콘과 옥사이드 사이에 샤트키 베리 하이트도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실리콘 쪽에 샤트키 베리 하이트 실리콘 쪽에 이 그림을 볼까요? 실리콘 쪽에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 이게 실리콘의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되는 거죠. 4.15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옥사이드의 일렉트론 어피니티 0.95니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간격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4.15에서 0.95를 빼면은 3.2인가요? 3.2 일렉트론 볼트의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 요 간격. 여기까지가 요런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어야 되죠.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 그죠? 여기까지도 그렸어요. 그림을.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여기를 못 그리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알루미늄, SiO2,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의 포밀 레벨은 여기 놓여 있어요. 알루미늄의 포밀 레벨은 여기 있어요. 얘하고 가지런히 놓으려면 일직선상으로 가지런히 놓으려면 얘랑 얘를 가지런히 놓으려면 얘를 끌고 올라가야 되죠. 끌고 EFS와 EFM을 가지런히 놓으려면 얘를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얘를 붙들고 올라가면 앞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앉죠. 얘를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어떤 모습이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실리콘 쪽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옥사이드예요. 옥사이드와 실리콘이 만나는 계면 그럽니다. 계면, 인터페이스, 계면 부분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아래로 굽어지게 됩니다. 아래로 굽어지게 돼요. 포밀 레벨은 일직선상으로 가지런히 놓이게 되고 이쪽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벌크 그럽니다. 벌크. 실리콘 기판의 저 깊숙한 부분. 벌크 부분은 따로 띄어나왔을 때나 마찬가지로 이런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리콘과 옥사이드가 만나는 이 부분 인터페이스 부분 이 부분은 컨덕션 밴드 엣지와 밸런스 밴드 엣지가 아래로 굽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을 그릴 적에 물론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놓아뒀어요.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 SiO2예요. SiO2의 그림을 보면은 샤트키 베리어 하이트를 유지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높아졌죠?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고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포텐셜이 걸린다는 얘기죠.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전압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죠? 인트린식 포밀 레벨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2분의 1 되는 저 지점이니까 인트린식 포밀 레벨도 같은 슬로프로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굽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평형에서 서멀 이퀄리브리엄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학생들이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점이 놀랍습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징한 어떤 현상을 여러분이 목격을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보입니까?
여기가 뭐죠? 여기가 실리콘 쪽이죠. 여기가 옥사이드, 여기가 메탈이에요. 요 부분 밴드가 굽어져 있는 부분은 옥사이드와 실리콘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봤던 이 그림으로 치게 되면 아까 그 밴드가 굽어진 부분이 어디예요? 옥사이드와 실리콘이 만나는 요 부분입니다. 깊숙한 부분, 선생님 뭐라고 불렀었죠? 여기를 벌크라 그랬었죠. 여기가 벌크예요. 벌크. 여기가 계면 부분이에요. 만나는 부분. 이 계면 부분에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와 인트린식 레벨이 다 같이 아래로 굽었었어요. 이렇게 굽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여기 페르미 레벨과 밸런스 밴드 사이 이 간격이 같아오면 뭐를 암시한다 그랬죠? 머저리티 캐리어인 전공의 농도가 많다는 얘기고, 이게 멀어지면은 전공의 농도가 적다는 얘기죠. 멀어져서 만약에 포밀 레벨이 인트린식 레벨보다 위로 가면 뭐예요? 전공보다 오히려 전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됩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놀라운 것이 실리콘 쪽에서 이쪽 벌크 쪽에 비해서 계면 쪽으로 인터페이스로 오게 되니까 이 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넓어졌어요. 넓어졌다 하면 뭐죠? 전공의 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해요. 기판 내부 이쪽 벌크에서의 전공의 농도를 만약에 P5라고 부릅시다. P5. 뭐 우리 책에 어떤 책에는 PB라고 부르기도 해요. B는 뭐 약할까요? 벌크에서 BULK. 뭐 PB로 쓰든 P5로 쓰든 기판 내부에서의 전공 농도를 P5라고 그러고, 계면 SiO2와 실리콘에 만나는 요점, 여기 요 지점이죠. 요 지점. 그래서 이 전공의 농도를 PS. S는 뭐에 약할까요?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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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의 농도를 PS라 그러게 되면 PS가 어떻게 된 거예요? PO보다 줄어든 거죠. 간격이 넓어졌으니까. 머저리티 캐리어인 전공의 농도가 계면에서 벌크에서의 농도보다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이 계면에서의 상태는 뭐라고 부릅니까? 머저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줄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디플레이션 됐다, 공핍이 됐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핍이 됐다. 계면 상태가. 그죠? 계면 상태가 공핍 상태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밴드가 굽어진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공핍 영역, depletion regio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depletion region. 여기는 공핍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기를 벌크 영역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neutral region, 중성 영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성 영역, depletion 영역. 계면 상태는 지금 뭡니까? depletion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